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운동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이 사실이 더 이상 그리 간단하지 않게 됩니다. 우선 65세 이후에는 5년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매년 평균 3%씩 감소하고 70세가 되면 청력 문제를 겪는 사람의 비율이 절반에 달합니다. 확실히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으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나이엔 차라리 빨리 떠나는 게 낫겠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60대와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명 연장과 건강한 노년기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70대에 접어들면서 피할 수 없는 7가지 현실과 건강하고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비결을 공유하려 합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십시오. 이는 향후 30년 동안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70대에 접어들면서 의사 말만 잘 들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의사의 지시에 따르면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의사의 조언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들은 장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의들은 특정 장기나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전문의는 호흡기 건강에만 집중하고, 소화기 전문의는 소화기 건강에 집중합니다. 인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장수를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의사는 실제로 없습니다. 40대나 50대에는 심장 전문의와 같은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병 예방에 유익할 수 있지만 70대가 되면 신체의 모든 장기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며 특정 전문의의 조언만 따르다 보면 한 장기가 개선되더라도 다른 장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수명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70대에는 의사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병에 걸린 경우에는 대학 교수나 전문가의 조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치료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높고 고령자 관리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러한 지침이 정말로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또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의사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보십시오. 둘째, 식단에서 고기를 부족하게 섭취하면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80대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70대에 주목해야 할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동기와 활동성 유지입니다. 의지와 동기가 떨어지면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만약 무기력해지고 움직이기 싫어지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이 감정이 멈추지 않는 한 일상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 신체 활동성 및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70대에는 젊을 때와 같은 동기와 의지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동기 상실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육류 섭취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기를 피하고 채소만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많은 고령층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단순하게 식사하는 경향이 있어 70세 이상 노인의 약 5명 중 1명은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아인의 식단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고기 섭취량은 약 80g으로 미국인의 평균 300g보다 훨씬 적습니다.
비록 미국인처럼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아시아 고령층, 특히 베트남의 노인들은 식단에 고기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동기를 잃는 이유 중 하나는 행복감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행복감이 희미해지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삶의 의지와 동기 또한 약화되어 우울감, 짜증, 슬픔 등의 감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는데 이는 고령층의 동기가 저하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절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고기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기에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사에 고기를 추가하면 세로토닌 생성이 촉진되어 동기와 삶에 대한 의지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80세에 접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가 되면 주변 사람들의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고 온화하게 노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은 15에서 20년이 소중한 시간이 아닌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명이 점점 100세에 가까워지면서 누군가가 침대에 눕거나 병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위험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인생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누구나 거칠 수 있는 과정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80세가 되면 낙담하거나 비관하기보다는 신체의 노화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병이나 사고 없이 천명을 다하며 충만하게 사는 시기로 여겨야 합니다. 반대로 70대는 여전히 노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각자는 노화를 대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젊음을 유지하려 하고 누군가는 노화를 받아들이며 안정을 찾습니다. 노년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80세에 접어들어도 어느 정도의 건강, 삶의 질,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노년의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다면 70대가 노화로 인한 쇠퇴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매일 노력하는 것이 80세 이후의 신체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노화 속도를 2배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80대 노인들은 주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며 주로 누워 지내는 생활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산책을 하거나 수영, 골프를 즐기며 활동적으로 지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 간의 체력과 뇌 기능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사회에서는 건강 상태와 삶의 질에서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병원에 10일 동안 누워 있어도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단 10일 동안 누워만 있어도 움직임이 약화되며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정신과 신체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운동 능력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는 신체 및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향후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꾸준히 활동을 유지하려는 의식과 결심이 고령자가 즐겁고 건강하게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섯째,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오늘날의 70대는 이전 세대보다 젊어 보이지만 여전히 연령대 특유의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동기 저하와 삶의 흥미 상실이 두드러집니다. 뇌와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40에서 50대가 비활동적으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70대가 활동을 줄이면 빠르게 약화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고령층이 이를 인식하고 있지만 모두가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기가 약해지면 신체 활동도 줄어들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이는 외로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에는 최소 하루 1시간씩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70대의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황금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전처럼 정해진 일정이나 신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직장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한 활동을 쉽게 잊기 마련입니다. 운동 습관을 스스로 형성하지 않으면 신체와 정신이 점차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70대부터 유지한 건강한 습관은 80대와 그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부터 매일 걷는 습관을 들이면 80대에도 계속 걸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는 70대의 수영이나 등산을 좋아한다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체가 약해져 등산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활동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찾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연극 감상, 그림 그리기, 바둑 두기, 독서와 같은 취미 활동도 70대부터 습관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면 쉽게 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유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더해 주어 고령층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곱째, 노화는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동기 저하 외에도 70대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질병과 부상 등 건강 문제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갑작스러운 중병이나 낙상으로 인해 심각하게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중증 질환의 위험도 증가하여 질병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수술, 검사, 치료를 결정하는 일조차 신중히 고려해야 할 선택지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70대에는 흔히 간과되지만 심각한 위험 요소인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환자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움직이기를 꺼리며 외출을 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주 참여하던 동호회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이제는 동기 부족으로 발길을 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멀리하거나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는 노화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뇌를 맑고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70대의 생활 방식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이 연령대의 치매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비율은 여전히 10% 미만입니다. 큰 부상이나 중병만 피한다면 중년처럼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스스로 유지하면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으며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70대는 80대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꼭 평생 동안 노화에 철저히 맞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항노화 의학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지만 70대까지 좋은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대부분은 80대 이후에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노년기를 두 단계로 나눠 보십시오. 70대는 노화에 맞서는 시기이며 80대 이후는 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로 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80세가 넘어가면 평온하게 노화를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0년간 고령자 돌봄 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는 4가지 비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조언들이 여러분이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완전히 은퇴하지 마십시오. 70대의 생활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시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70세의 은퇴를 선택합니다. 안타깝게도 은퇴 후 일상 활동을 중단하면서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동안 일만 해온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어 하지만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급속한 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단순한 사무직이라도 매일 어느 정도의 움직임과 소통이 필요하여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지 않으면 단 한 달 만에도 운동 기능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뇌 기능 측면에서 보면 이를 통해 매일의 소통과 다양한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이 뇌를 활성화해 줍니다. 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 활동이 줄어들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의성, 공감 능력, 상황 대처를 관리하는 뇌의 전두엽은 빠르게 퇴화하기 쉽습니다. 전두엽이 약해지면 동기와 흥미가 감소하여 점차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질 위험이 큽니다.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이 동시에 약화되면 노인은 쉽게 활력을 잃고 생기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 할 활동을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 비활동적인 생활 방식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70대는 여전히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전두엽은 이미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뿐 아니라 젊음과 활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열쇠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 감소도 노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성의 경우 호르몬 감소가 전두엽의 노화와 결합하여 40대 이후로 삶의 동기부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현상은 70대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동기 부족은 큰 위험 요소인데 이는 신체와 정신이 활동할 능력이 있더라도 동기가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고 흥미가 사라지며 일상 활동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며 70대에 들어서면 동기 저하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러한 저하를 방지하려면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남성 호르몬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으로 동기, 사고, 창의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적 기능을 돕는 것뿐 아니라 삶의 에너지와 동기를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기에 전두엽 기능과 호르몬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면 일상 활동에서 활력을 쉽게 유지할 수 있고 노화 속도를 늦추며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 감소는 골다공증과 식욕 저하를 초래하여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용히 진행되지만 근육 대신 지방이 줄어들어 쇠약, 우울증 및 노화 가속화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70대에는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하므로 현대 의료 기술과 생활 습관 조정을 통해 80대를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장수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70대에 은퇴하거나 같은 나이대에 있는 부모를 돌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중요한 인생 단계가 점점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지는 70대에 들어서는 생활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0대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연령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활발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 습관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70대부터 운동을 유지하면 80대에 접어들어도 운동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동기와 활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0대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운동을 하거나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연령대의 과도한 운동은 신체를 약화시키고 산화작용을 촉진하여 노화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이 이상적이며,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 꾸준히 할 수 있고, 햇볕을 쬐면서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동기와 젊은 정신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에서 운동 능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출 시 안전이 보장된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하고 특히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해 보십시오. 노년층에게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계단을 천천히 오를 수는 있어도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을 연습하면 근육 강화를 통해 다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걷기 외에도 수중 걷기를 선택하는데, 이는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맞이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한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으며 지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건강하고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의미 있는 변화를 실천해 보십시오. 인생 후반기를 더욱 풍요로운 여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